MBC 문화방송. 안녕하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대국민 식욕 증진 프로젝트 오늘은 근대문학의 거장으로 알려진 가산 이호석 선생의 고향마을 강원도 봉평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호석 선생님 책을 보면 맞아요.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오늘의 여름장은 애시장터 글렀어라고 시작되거든요.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 봉평장 근처에 나와 있어요. 어때요? 맞아요. 어디 가서 문학 선생님 하셔도 되겠어요. 다만 그러기엔 맛있는 거 먹는 게 더 좋아요. 둘 다 이렇게 맞아요. 하셨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 다 했네. 예. 문학 선생님 하셔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각자의 맛을 찾아서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그러면 이 집의 메밀국수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주문할까요? 제가 메뉴만 갖다 드릴게요. 드려주세요. 이게 물국수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100% 육회 비빔국수. 명품 육회 비빔. 이게 요거는 육회 비빔국수고, 네, 요거. 아, 이게 물이구나. 네, 이거는 미가면 물국수시고요. 저 바깥에서 뭘 봤냐면 생메밀하고 단메밀을 섞어서 100% 전분 안 섞고 메밀로만 네, 면을 맞아요. 끓인다고 하셨죠? 네. 고소하고 담백하고 깔끔해요. 텁텁하지가 않아요. 혹시 씹으면서 좀 쓴맛이 느껴나지 않으세요? 살짝 그게 쓴메밀. 그죠? 네. 올라와요. 그게 이제 일반 메밀하고 쓴메밀하고는 단메밀에 비해서 쓴메밀이 영양가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게요. 점성이 강해가지고 국수도 잘 말리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고 좋았던 점은 이호석 작가와 작품을 설명하면서 함께 평창 봉평면을 소개해 주었던 점이 좋았고, 메밀국수를 먹으면서 음식의 재료와 맛, 식감 등을 잘 표현하고 설명해줘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단메밀은 쓴메밀에 비해 점성이 약하다는 점과 단메밀이 쓴메밀보다 구수하고 담백하다는 것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메밀전 아까 주셨는데 저거 네. 색깔이 왜 이러지 이제 그랬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메밀전 날라고 그러게 되면 약간 회색빛이 돌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색이 좀 달라요. 노릇노릇하다 그럴까? 이게 지금 제가 추측하기로는 쓴메밀하고 단메밀을 혼합해서 쓰게 되면 이 색깔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쓴메밀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또 쓴맛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고 아쉬웠던 점은 음식을 먹을 때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이상이 함께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여러 평가를 해주었으면 더 재밌고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턴 2명이 함께 같은 음식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방류 시점이 이르면 오는 7월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어도 정말 안전한 것인지 알아보고 대책을 고민하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산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한재호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활동가님,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오염수 방류 계획 그리고 방류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 겁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약 133만 톤의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를 결정하겠다고 했을 때 그대로 방류해도 괜찮다고 오염수에 속에 있는 방사성 물질들을 거의 다 걸렀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막상 방류를 앞두고 보니까 보관하고 있는 약 70%의 오염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어서 도저히 그대로 방류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을 바꿔서 다시 2차 정화 작업을 거친 뒤 물로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후쿠시마 어민들의 반발이 컸고요. 일본 국내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제 그 다음 발표한 방법이 1km의 해저 터널을 뚫어서 약간 먼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방류를 하면 안 된다. 18년을 기다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럼 전부 다 저도 그렇고 회장님도 다 각자 도장이 들고 다녀야 돼. 이거 차라리 안 먹고 말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리고 왜 막아야 되느냐? 18년 더 기다리면 저절로 세월이 다 해결해 주는데 절반이라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두 번째, 그동안 또 더 좋은 기술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세슘 제거 기술 더 발전할 거예요. 진화하고요. 예. 그러면 진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 심리 자체가 많이 꺾일 것 같아서 윗판가도 많이 낮아질 것 같고 아무래도 며칠 전에 저도 뉴스를 봤는데 수산시장에서 뭐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사람이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계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걱정되죠. 최대한 정부에서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홍보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 위축이라는 게. 네, 좋았던 점은 후쿠시마 방류의 문제점 그리고 다른 대안들까지 설명하며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민 인터뷰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리뷰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반영이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해서 현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 생동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사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 편에서는 타 언론에서 많이들 삼중수소의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뉴스를 많이 접했었는데 서균열 명예교수의 자세한 설명, 즉 일본이 정작 위험한 것들을 숨기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러 분야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도 듣고 보게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될 거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민들의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수산물에 대한 과학적 위해성 여부를 떠나서 방류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가 2011년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수산물 소비 감소가 40%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예.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 이후에 일본 수산물이 국내 유통에 대한 불안감과 또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후쿠시마 방류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에만 초점이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권 바다와 모두 인접해 있는 도시들인데 이곳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도 포함되었다면 좀 더 풍성한 콘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릉이라는 곳은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기회의 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지역은 한계가 아닙니다. 도전의 기회이자 가능성의 바다.
지역 불균형 위에 중심을 잡고 성장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만나봅니다.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강릉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다른 각기, 다른 분야, 연극, 국악, 뮤지컬, 밴드, 인형극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기 예술성을 표출하고 있는 전문 예술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창단했으니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건 옹칼의 비밀이라는 마당컬입니다. 마당컬. 네, 저희가 지역 컨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지역의 설화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 옹칼의 비밀은 특이하게도 강릉 지역의 이제 음식 문화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요. 옹심이와 장칼국수를 좀 기반으로 해서 공연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재밌는 마당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만큼 강릉 지역 설화나 천년을 이어온 단오제 그리고 토속 음식까지 그들의 무대는 마치 강릉 사투리처럼 진한 강릉의 맛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강릉 토박이는 아니라네요. 원래는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왔고요. 강릉에 온 지는 작년 3월 달에 처음 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통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역 문화? 지역에서만 각자 존재하고 있는 좀 음악들을 배워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도착한 곳이 강릉입니다. 고향이 좋아서 강릉이란 도시에 매료돼서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구동성 강릉이 좋다네요. 강릉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히 저희같이 젊은 창작하는 친구들에게서는 블루오션의 땅입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려면 지역 컨텐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릉이라는 곳은 지역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게 있는 곳이에요. 그게 생각외로 강릉 시민분들도 모르는 컨텐츠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그런 걸 소재화시켜서 어떤 장르가 됐던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르와 공간, 경계를 허무는 당찬 그들. 지역을 지키며 예술적 기반을 넓혀가는 주인공답죠. 좋았던 점은 문화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인데 영동권에서도 자체적인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보통 지방은 문화 콘텐츠의 불모지 등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대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는 말 속에서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마당컬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강릉의 문화 콘텐츠 생산에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술단체 단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미래는 물론 문화 콘텐츠의 블루오션이라는 지방의 발전 가능성이 밝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릉은 관광도시고 관광도시가 공연으로 아니면 관광도시의 한 일환으로서 공연 예술과 다른 모든 예술이 융합이 되고 그 예술들이 예술 산업으로 발전이 된다면 충분히 강릉이 예술로서 그리고 예술로 빛나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빛나는 도시가 될 때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오늘 그들이 꾸는 꿈은 허황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채비가 돼 있기 때문이죠. 지역이라 오히려 확신과 믿음이 있고 기회의 땅에서 미래를 찾으려 합니다. 아쉬웠던 점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컨텐츠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당컬 이외에도 다른 컨텐츠를 골고루 설명해 주었다면 지역 컨텐츠를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컨텐츠가 어느 부분에서 경쟁력이 강한지 알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